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5급 교과서 한자어 11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문맥은 글월문, 맥맥으로 글의 연결이나 줄거리를 말합니다. 글월문을 보겠습니다. 글월문은 점괘효라는 글자의 모양이 변한 것인데요. 점괘효는 점을 치기 위해 음이나 양을 표시한 막대기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막대기들은 점을 치는 데 사용되는 것이지만 숫자를 세거나 계산을 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여 이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막대기라 하여 산가지라고 부릅니다. 이 산가지에는 또는 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어서 그래서 문양이나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글자, 문장 또는 꿈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글월이라는 말의 월은 문장을 뜻하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맥맥을 보겠습니다. 맥맥은 육달월과 갈래파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갈래파는 소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이 갈리며 흐르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맥맥은 우리 몸에 물갈래처럼 흐르는 혈관을 표현한 것입니다. 혈관, 맥, 맥밥, 줄기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문맥은 글월문, 맥맥으로 글의 연결이나 줄거리를 말합니다. 다음은 배경이라는 단어입니다. 배경은 등, 배, 볕경으로 뒤쪽의 경치나 무대 장치를 뜻하며 사진이나 그림 등에서 그 주요 제재 뒤편에 펼쳐진 부분으로 작품의 시대적, 역사적인 환경을 말합니다. 등배를 보겠습니다. 등배는 북녘북과 육달월의 합자입니다. 북녘북은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댄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등지다 또는 배후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지부 형태가 남향으로 정착이 되면서 남쪽을 향하여 앉으면 등 쪽은 북쪽이 된다는 의미에서 북쪽을 뜻하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북녘북이 등지고 달아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북이 아니라 배로 발음이 됩니다. 이것은 패배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등지다라는 의미의 글자를 다시 만들었는데 북녘북에 육달호를 더한 등배가 만들어졌습니다. 등, 뒤, 북쪽 등의 뜻입니다. 볕경을 보겠습니다. 볕경은 경치경이라고도 하는데 날일과 서울경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서울경은 높은 건물을 그린 글자로 각골문을 보면 서울경과 노풀코가 비슷합니다. 왕이 사는 서울은 높고 큰 집이 많아서 서울이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볕경은 태양이 높은 건물 위에 떠 있는 모습으로 볕, 햇살이라는 의미와 경치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등, 배, 볕경으로 뒤쪽의 경치나 무대 장치를 뜻하며 사진이나 그림 등에서 그 주요 제재 뒤편에 펼쳐진 부분으로 작품의 시대적, 역사적인 환경을 말합니다. 다음은 비교라는 단어입니다. 비교는 견줄비, 견줄교로 둘 이상의 사물을 서로 견주어 보는 것입니다. 견줄비를 보겠습니다. 견줄비는 두 사람이 오른쪽을 보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각골문과 소전의 모습입니다. 서로 비교하다, 견주다 라는 의미의 글자입니다. 또 친하다, 친숙하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견줄비는 그 자체가 부수인 제부수입니다. 견줄교를 보겠습니다. 견줄교는 수레차와 사길교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수레차의 각골문을 보면 두 개의 바퀴와 사람이 올라타는 본체, 수레를 끄는 말의 목에 얹는 멍에가 잘 그려진 전차나 수레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현재는 한 개의 바퀴만으로 수레를 의미하고 있죠. 사길교는 다리를 꼬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교차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교류하다, 사귀다라는 뜻으로 변화 발전되었습니다. 사길교와 수레차가 합해진 견줄교는 고대 전투에서 양쪽 진영에서 달려나온 전차가 서로 교차하며 실력을 겨루는 모습입니다. 견주다, 비교하다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견줄비, 견줄교로 둘 이상의 사물을 서로 견주어 보는 것입니다. 상상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상상은 생각상, 형상상으로 머릿속으로 그려서 생각함이라는 뜻입니다. 생각상을 보겠습니다. 생각상은 서로상과 마음심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서로상은 나무목과 눈목이 합쳐져서
제목을 고르기 위해 나무를 자세히 살피는 모습에서 원래 자세히 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인데 나무와 눈이 서로 마주본다는 데서 서로 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상은 서로 상과 마음심이 합쳐져서 자신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의미로 생각하다, 상상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상상을 보겠습니다. 형상상은 사람 인변에 코끼리 상을 합쳐놓은 글자입니다. 코끼리 상은 코끼리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윗부분은 기다란 코이고 중간은 팔랑거리는 큰 귀를, 밑부분은 육중한 몸과 꼬리를 그렸습니다. 고대 중국에는 코끼리가 살았었는데 산림이 황폐화되고 기후가 변화되어 현재는 중국 서남쪽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입으로만 전해지던 코끼리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렸다고 하여 모양이나 형상의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상은 생각상, 형상상으로 코끼리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한다는 뜻으로 머릿속으로 그려서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해서 5급 교과서 한자어 11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문맥은 그럴 문, 맥맥으로 글의 연결이나 줄거리를 말하며 배경은 등, 배, 볕경으로 뒤쪽의 경치나 무대장치를 뜻하며 사진이나 그림 등에서 그 주요 재재 뒤편에 펼쳐진 부분으로 작품의 시대적, 역사적인 환경을 말합니다. 비교는 견줄비, 견줄교로 둘 이상의 사물을 서로 견주어 보는 것이고 상상은 생각상, 형상상으로 코끼리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한다는 뜻으로 머릿속으로 그려서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5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